친구가 없어 그런가? 조용해. 내 나가면 너 하나? 내 나가면 저렇게 얘기하나? 아니지. 야, 새끼. 알겠나? 모르겠나? 왜 갖고? 한 마리 넘어왔는데 전부 다 흑화되고 있다. 전부 다 한 마리 넘어가잖아. 그럼 멀쩡해서 넘어가면 흑화돼. 같이 흑화돼. 그 전부 다. 검은색으로 다 7명이 딱 있었어. 이바에서 이제 한 마리 넘어가서 8명 됐잖아. 8명이 있는데 7명인데 플러스 한 명이 봐도 흑화돼 있어. 지도 흑화돼. 원래 안 그랬는데 한 마리 넘어가서 2마리 넘어가서 두 마리 다 흑화돼. 많이 있어. 희한해. 천천히 하면 돼. 자, 원리합계 할게. 원리합계는 내신에는 무조건 안 나온다 말을 할 수는 없다. 근데 한 칠판을 해줄 테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쉽게 할게. 간혹 저 세상에서 얘보다 쉽게 하는 분 계실지도 몰라. 이 세상에는 안 계신다. 왜냐면 난 다 죽여버렸거든. 자, 봐라. 원리합계는 뭐냐 하면 적금 또는 예금을 할 때 원금과 이자의 합을 원리합계라 그래. 이거는 원금, 리는 이자 할 때 앞자리 내가 따가지고 합치는 원리. 이거 뭐라 하지? 돈 부르지? 국외 음악. 국외 음악? 아이가? 아마 8개 음악? 국외 양화? 딱 이거 가네. 자.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을 얘기해. 일단 기본 개념이다. 여러분 혹시 이거 차이 알아? 적금과 예금의 차이 알아? 모르나? 이 통장 있나 없나? 아 통장 있나 없나고? 저기 통장 있지? 줘봐. 자, 잘 봐. 적금, 예금, 요 생각부터 문제 내야지. 얘는 무조건 문제가 나오면 문장제 문제가 나와. 공식 그대로 써서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약간 응용한 문제가 나와야 타당하다. 그러니까 적금은 우리가 원래 적립금의 약자야. 예금은 예치금의 약자입니다. 이게 두 개 입이 말 안에 그 의미에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가 1년에 내가 은행에 돈을 1,000만. 자, 부모님 은행에 계신다. 지금 얘기해. 우리 집 은행이다. 우리 집 은행입니다. 없다. 자, 1,000만 원 은행에 내가 돈을 넣는다 치자. 1년에 맡길 거야. 그 예금이라는 것은 1,000만 원 목돈을 한 방에 맡겨. 연초에 한 방에 딱 맡겨. 1년 후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원금이 돼서 이자가 계속 붙는 거야. 월별로 이자를 붙는 것을 월리 이렇게 얘기해. 연별로 붙으면 연리라고 얘기하거든. 이자를 다른 말로 금리라고 얘기해. 금리가 금값이 아니고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 1,000만 원 은행에 넣어놓고 12번 이자가 꼬박꼬박 쌓이겠죠. 그것을 예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적금은 뭐냐 하면 1,000만 원을 은행에 1년 동안 넣을 건데 1,000을 12로 나누어서 매월 초 또는 매월 말에 일정한 금액을 12번 은행에 집어넣는 거야. 그걸 적금, 다른 말로 적립금이라 그래. 그러면 어떤 학생이 이거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묻더라고. 은행에 갔는데 이자가 적금 이자가 3%래. 예금 이자는 2.7%래. 뭐가 돈을 더 많이 주노? 아니 학생이 묻더라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적금에 왜 이자가 0.3% 더 높아요? 묻는 거야. 당연한 거야. 여러분. 예금은 한 방에 목돈을 맡기니까 원금 자체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1,000만 원의 이자를 계속 받아 나가는 거고
적금은 1년에 12번에 돼서 1,000만 원을 내가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돈을 넣었을 때는 12분의 1,000만 원을 돈을 넣은 거 아니야. 그마만 온빵 1년 동안 이자를 받는 거야. 두 번째 달에 넣은 새끼는 11개월 동안 이자를 받는 거고, 세 번째 돈 넣은 거는 10개월 동안만 이자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한 방에 집어넣는 거하고 당연히 금리 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실제로 얘가 더 많은 듯 보이지만 얘가 이자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적금, 예금, 계산하는 방식에서 원리학계에서 취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데 이게 왜 등비수열의 합이 나오느냐. 자, 한 개만 더 질문해 볼게. 그리고 혹시 요거는 기억나나? 이자 계산할 때 복리법이라는 거 하고 단리법이라는 거 기억나요? 복리법, 단리법. 복리법, 단리법. 채연아, 뭐가 돈을 이자가 더 많이 주겠노? 단리법이 이자를 많이 주겠나? 복리법이 이자를 많이 주겠나? 같이 단리법이 이자를 많이 주겠나? 복리법이 이자를 많이 주겠나? 그 복리법이 이자를 많이 주겠나? 복리와 단리는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적금과 예금이 막 혼용되거든. 그래서 내가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거야. 이 복리법은 뭐냐 하면 처음에 내가 돈을 넣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 살짝만 그릴게. 살짝만. 이게 연수다. N축인데 복리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내가 100만 원을 넣잖아. 그 두 번째는 이자가 붙어. 그냥 연 쓰자. 아직 표 그리지 말고. 자, 100만 원을 넣어서 이자 R이 10%를 준대. 그러면 그 매년 넣는다고 생각하자. 첫 때 100만 원 넣어서 두 번째는 100에다가 1 플러스 R만큼 더하면 돼. 이자가 한번 붙었는 거야. 근데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1 플러스 R 하니까 10%면 10 대입하면 은행 바로 1년 만에 망해요. 11 곱하기 100은 1,1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니? 이 R은 100분의 10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복리법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얘가 다시 원금이 돼. 얘가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제곱이 된다. 이렇게 쭉쭉 이자를 계산해 나가는 방식을 얘기해. 그걸 복리법이라고 해. 단리법은 처음에 100만 원이잖아. 두 번째는 100에다가 이자가 한번 붙어 이렇게. 오케이? 두 번째는 여전히 100만 원이 원금인 거야. 그래서 100에다가 1 플러스 2R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얘하고 얘는 어떻게? 이자 계산하는 방법이 봐봐. 얘는 무슨 수열처럼 보여요, 여러분? 얘 다도하면 무슨 수열처럼 보입니까? 등차수열. 얘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 이게 익스포넨셜로 주는 겁니다. 복리가 무조건 돈이 뭉뚱그리 더 커집니다. 그 은행에서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 그 복리 상품을 출시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기간을 길게 출시해요.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은행에서는 돈을 받으면서 5년짜리 상품에 어떤 가입한 어떤 고객이 있다고 하면은 4년 만에 계약을 파기해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은행에서. 파기하는 순간 복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오케이? 응. 은행에서는 복리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간을 증가시켜요.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다 하면서. 실제 그렇습니다. 응. 단리는 단기간에 이자를 주는 방식에서 은행 상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행은 다 전부 다 아무 새끼들이지. 내 미리 얘기했다. 야, 지금 이따 빨리 취소할게. 부모님 계신다. 계신? 아니.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 은행 매출 영업이익 사상 최대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선생님 은행이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어.
국민들은 야 서민들이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돈도 못 빌리고 맞지? 이자만 꼬박꼬박 내고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전부 다. 은행은 사상 최대의 이익,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문제 있자. 이미 이제 얘기하기는 늦었죠. 이미 있어도 이제 어쩔 수 없어.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제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원래학교 제 1번이다. 기수불예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수불예금. 예금의 제목이다. 원리합계라고 제목을 붙일게요. 기수불예금은 그냥 일본어로 번역하다 보니 이런 말이 나왔어요. 기수불이라는 얘기는 매연초 또는 매월초에 일정 금액 스몰 A1을 적립하는 데서 나오는 이자와 원금의 합을 기수불 예금의 원리합계라고 이름을 붙여요. 잘 들어봅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연 단위로 내가 돈을 넣는다고 생각할게. 매 연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년 초에 스몰 A1을 N년 동안 R%를 이자를 받으면서 N번 돈을 은행에 적립했을 때 N년 말에 내가 받는 원금과 이자의 합은 뭐냐? 그것을 기수불 예금의 원리합계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표를 그려서 설명하면 이게 연수입니다. 연수.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기수불 예금을 내가 표시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1년 초, 2년 초, 3년 초 쭉 갑니다. 맨 마지막 번째 돈을 넣는 것은 N년 초에 맨 마지막 번째 돈을 넣어요. 적금 타는 시점이 N년 말입니다. 선생님, 그럼 N년 초면 이거는 N 플러스 1년 초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N년 말이라고 썼어요, 선생님? 잘 들어라. 이 원리합계 과정에서는 2년 초 있자. 이 2년 초를 1년 말과 동일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1년 초 다음에 N 플러스 1년 초가 돼야 되잖아. 그것은 N년 말과 뭐라고? 동일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왜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간주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1년 초에 스몰 A1을 집어넣었대. 두 번째 2년 초에 스몰 A1 집어넣어. 3년 초에 스몰 A1을 집어넣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언제 집어넣는다고? N년 초에 집어넣은 스몰 A1을 언제 탄다고? N년 말에 탄다고. 그러면 돈을 내가 몇 번 은행에 집어넣었어? N번 집어넣었잖아. 이거를 뭐라 한다고? 적금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왜 기수불 예금의 원리합계라는 말을 쓰냔 말이야. 얘들 하나하나를 계산할 때는 마치 예치금의 이자를 붓는 것처럼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다시 입맞춤에 넣자. 인마 이자가 삐직 붙어서 몇 번 붙어요? N번 붙는 거야. 그 인마 입장에서 보면 이자 계산을 뭘로 한다고? 복리로 한다고. 왜 단위로 안 합니까? 그래서 등비 수열의 활용인 거야. 그럼 이자가 붙습니다. 그럼 N년 말이 되면 스몰 A1이 원금이라 생각하면 인마만 생각하면 1 플러스 R에 몇 제곱 N제곱. 이자 몇 번 붙어서 N번. 두 번째 2년 초에 넣은 놈 있자. 인마도 이자가 삐직 붙어서 N년 말 돼서 적금을 타지 않겠어. 그 인마는 이자 몇 번 붙어요? 그렇지. 따라서 A에 1 플러스 R에 N-3번. 그럼 선생님 얘는요. 얘는 A에 1 플러스 R에 N-2번 붙는 거야. 맨 마지막이다. N년 초에 넣었던 이 새끼는 N년 말에 타잖아. 이거는 만 1년으로 어떻게 본다고. 그래서 A에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어서 한 번만 붙는다. 여기에 요 새끼들 점점점이 돼. 얘들을 다 더한 것을 뭐라 한다고? 기수불 예금의 원리합계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이 돼. 1제곱이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1 플러스 R이 막 곱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등비의 수를 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기수물 예금의 원리할 때 SN이라고 보통 쓰는데 얘는 등비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만 기억하면 된다. 공비는 1 플러스 R이고 첫 번째 항은 A의 1 플러스 R이다. 공비가 뭐라고? 1 플러스 R이다. 마이너스 1을 쓰고 첫 번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다. 가로 열고 1 플러스 R의 몇 제곱? N제곱 마이너스 1. 요거라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항은 A의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다 라고만 기억한다. 이걸 계산해서 분모는 R이라고 외우지 않는다. 알겠지? 등비수 함구한 공식만 기억한다. 이게 기수불 예금의 원리학계다. 두 번째. 이거 바로 적을게. 기말불 예금. 예금의 원리학계. 사실 너는 봤잖아. 이게 원래 적금 형식으로 은행에 돈을 넣었거든. 근데 임마 한 마리 한 마리 계산하는 건 뭐처럼 계산하는 거야? 예금처럼 계산한다고. 그래서 기수불 예금의 원리학계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알겠지? 자, 기말불 예금은 뭐냐? 다 똑같아. 이거 한 개만 달라져. 매년 말 스몰 A1을 N년 동안 R% 이자를 받으면서 N년 말에 받는 원금과 이자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럼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언제 넣는다고? 1년 말에 넣는다고. 여기에 첫 번째 스몰 A를 집어넣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마 삐직 와서 이자가 몇 번 붙겠어? 그렇지. 얘는 A에 1 플러스 R에 N-1제곱 한 번 적게 붙는 거야. 두 번째 3년 초가 아니고 이제 2년 말이겠지. 2년 말. 2년 말에 역시 스몰 A1을 집어넣는다. 얘가 삐직 이자가 붙어서 얘는 이자가 몇 번 붙는다고? N-2번 붙는다 이 말이야. 뭐 계속 갑니다. 맨 마지막에 언제 돈을 넣지요? N번 넣어야 되니까. 언제? N년 말에 넣는다. N년 말에 넣자마자 돈을 타는 거야. 그럼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는 거야. 그냥 A. 자, 이해 가요? 그러면 위로 쭉 빨간색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게 기말불 예금의 원리 합계가 되고 그 에세이는 기수불과 다른 점은 한 개 있다. 첫 번째 항이 달라집니다. 공비는 똑같다. 위로 올라가면서 1 플러스 R을 곱해 나간다. 그래서 1 플러스 R 공비 마이너스 1 첫 번째 항이 얼마다? A다. 가로 열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쓰면 그만이다. 이게 기말불 예금의 원리 합계다. 요거 두 개가 시험에 나온다. 이 교육과정 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항상 이게 설명할 때 연금의 현가하고 돈을 갚는 상환은 진짜 오반데 우리 형도가 너는 나온다. 지랄병이자. 근데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볼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갑니다. 쭉 가는데 가장 인상 깊은 유형입니다. 매년 초에 돈을 넣는데 물가가 항상 상승하는 거야. 매년. 그래서 매년 물가가 R% 상승한대.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스몰 A1을 넣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해는 자 칠판만 보면 돼. 여러분 칠판만 보세요. 연초가 스몰 A 집어넣을 2년 초에는 원금 자체를 증가시킬 거라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그러면 2년 초에 넣는 나의 원금은 A의 1 플러스 R이 되겠죠. 물가가 알파 상승했으니까 알파 상승한 만큼 돈을 더 넣을 거라고. 그러면 3년 초에 넣는 돈은 A의 1 플러스 R이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전년도보다 R% 상승한 금액을 계속 집어넣겠대. 그때 N년 말에 내가 받게 되는 원리합계는 얼마냐? 라고 얘기하면 자 이걸 공식으로 하는 게 요 표만 알면 돼. 아, 첫 번째 요 삐직 오면 얘가 돈이 얼마? 이자 몇 번 붙어요? 그렇지. 그럼 A에 1
N제곱 된다. 두 번째가 얘 보세요. 원금이 이만합니다. 삐직 와서 얘는 이자가 몇 번부터? N-한 번부터. 이해가? 그러니까 A의 1 플러스 R의 이 해도 N제곱인 거야. 원금이 N이니까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의 N-1제곱을 곱하면 그냥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돼버리잖아. 마찬가지야. 얘는 이자가 몇 번부터? 그렇지. N-2번 붙는 거야. 얘도 원금이 이만하더란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똑같은 게 계속 나온다고. 따라서 물가 상승률 R%를 감안해서 매년 입금하는 돈 자체가 증가시킨 금액의 원리합계를 구하려면 그것은 늘어진 게 몇 개 있다고? N개. 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얘는 R% 물가 상승률을 대비시켜서 매년 넣는 원금들이 있지 않겠어. 원금이 첫해 A, 두 번째 A 플러스 요거, 세 번째 해에 넣는 돈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변화들이 있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요 정도밖에 못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연금의 현가나 상환이 제일 중요한 거야. 원래. 근데 그거 교육과정 외로 분류되거든. 요게 내 얘기입니다. 쓰세요. 요것 말고 우리 책 문제 푸는 데는 영향 지장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책 보자. 설명을 다 했고, 우리 책에 244페이지 한번 봐봐. 자, 244페이지에 단리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복리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요거 잊으면 안 된대. 아까 쌤이 예를 들어서 보여줬대. 여기 썼잖아. 봐봐. 100만 원이면 이게 우리 계산한 이자 계산한 복리. 단리는 이렇게 된다고. 등차 수열이라고. 여기 100에 1 플러스 3R 이런 식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지? 혹시나 모르니까 단리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대신에는. 그러니까 알고 있어 나오고. 단리법 했는데 지 혼자 본디로 계산하고 지랄하지 말고. 자, 기말불, 기수불 두 개 무슨 차이가 있는지 꼭 기억하시고. 공식만 단단히 외우면 안 됩니다. 이 공식 외우는 게 아니에요. 등비 수열 합공식만 알면 되고, 원리합계는 무조건 공비가 1 플러스 R입니다. 10% 한다고 R에 10 대입하면 은행 망한다 했어요. 첫 번째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이 정도 강조했으면 됐습니다. 자, 250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냥 안 푼다. 불타워 주려고. 250페이지 한번 봅니다.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도형기가 나와 있지. 머릿속에 두 글자 떠오릅니까? 뭐? 닮음. 닮음 비. 넓이 얘기한 뭐? 제곱비. 그게 뭐라고? 공비다.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복잡한 도형은 여기는 책에 없는 것 같더라고. 기본 문제들은. 쭉 보면 되고. 야, 253페이지 한번 봐. 253페이지. 253페이지에 46번 봐봐. K 얼마? 마이너스 7 맞습니까? 에이 맞잖아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47번 문제는 뭘 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첫 번째 한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 합이 I라는 걸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1을 조심해야 된다고. 내 말 이해가? 응. 출제 확률 100%만 내가 한번 읽어줬습니다. 254페이지 한번 보세요. 48번의 두째 줄 보세요.
매년 초 출처는 없습니다. 매년 초 보이죠? 뭐? 기수불 예금에 올라갑니다. 첫 번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49번 문제 보세요. 첫째 줄에 매년 말 보입니까? 조출입니다. 기말불 예금에 올려학계고 올려학계 계산할 때 첫 번째 항이 스몰 a가 된다는 사실만 인지하면 된다. 그러면 틀릴 게 없지. 그거만 보시면 되고. 잠깐 막 흉내내는 문제가 좀 보이긴 하는데 그게 19번 문제인데 아니 흉내내고 있다고 이게 모의고사 이런 문제 있거든. 근데 흉내내고 있어. 그 제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흉내내고 있어. 257페이지에 오번 보는 순간 등기수입 문제 같죠? 뭐만 구하건데 무장 공비만 구합니다. 닮은 비 알겠어요? 응. 너 이 도형 보면 뭐 하고 싶어? 대단한데 쪼개고 싶죠? 반띵 쪼개고 싶잖아. 그지? 1초 만에 고비가 나와야 돼. 좋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요거 쉽게 여기까지 하시고 257페이지 다음 편 넘겨봐. 인대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다음 페이지. 자, 이번 주 일요일 내일은 정상 수업하고 일요일은 휴강입니다. 설 연휴 들어간다. 일, 월, 화 이렇게 쉰다 생각하세요. 오케이? 설날 뭐 수업하고 가진 않는다. 일, 월, 화 쉰다 생각하시면 되고. 시그만 하나 좀 해볼까? 이 시그만 진짜. 왜? 그래? 이거 합시다. 자, 잘 정리해오고, 자, 세 봐봐봐. 등비예술과 나갔잖아. 우리 설 쉬고 난 다음에 목요일부터 시작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금요일 오잖아요. 금요일 오면은 여기까지 시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로만 쌤이 문제를 뽑을 거야. 일전에 쌤이 왜 상당했을 때 늘 봤던 그 문제는 문제 별로 안 들었잖아. 한 개는 그냥 자신감 차원의 좋은 거, 두 번째는 복수하는 차원의 좋은 거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받는 문제는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다. 알겠지? 기출 문제인데 범위에 맞게 내가 뽑아서 같이 시험 칠 때니까 내 수업 들어오기 전에 문제 먼저 풀고 뒷발에 들어오면 돼. 알겠지? 앞발 뒷발 바꿀 거야. 딱 왔을 때 딱 그 시간 동안 시험 칠 수 있게 문제를 내가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자, 지금 시험 공부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 시험 공부해야 돼. 뭐 하느냐? 등비의 수요까지 우리 숙제잖아. 자, 지금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이 책 한 5번 봐야 돼요. 자, 요게 우리가 배운 얘기거든. 봐봐, 요만큼 배웠거든. 요만 안 남았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요거 싹 복수. 여기 설날 이거 숙제다. 그러고 시험 한번 쳐봐봐. 내가 사실 문제를 여기 있는 거 뽑으려고 뽑은 게 아니고 기출 문제에서 우리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편집해서 문제를 만들 거야. 요거 숙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숙제가 안 적자? 하하하! 이게 왜? 원망한 의견으로 쳐다보지 말고 여기다가 지금은 시험 공부를 해야 돼. 야, 시고 소강이 날짜 나왔나? 야, 너 3월달 가면 지금 해야 돼. 여러 번 받아야 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